안녕하십니까. 33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판적 실제주의의 존재론을 갖게 되면 발현적 속성, 환원주의, 방법론적 개체주의, 전체주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논의했고요. 이어서 설명과 예측에 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실증주의 과학관에 따르면 포괄법칙에 따라서 어떤 사건의 발생을 설명할 수 있다면 똑같은 논리로 일정한 조건이 형성되면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판적 실제론에서는 그렇지 않죠.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경향성이고, 그 경향성이 어떤 발생 기제의 조합, 어떤 조건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이 날 수도 있고, A라는 사건이 날 수도 있고, B라는 사건이 날 수도 있고,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설명과 예측은 동일성, 설명과 예측의 동일성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비설명적인 예측도 있고 비예측적 설명도 있습니다. 지질학자의 예를 든다면, 지질학자들은 석유가 형성되는 필수적 조건을 알고 있고 석유가 발견될 만한 곳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발견될 수 있는 지점을 예측할 수는 없는 거죠. 석유 형성 가능성, 가능한 지역을 예측하는 것은,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예측은 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석유를 형성하는 기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제가 작동하게 되는 우연한 조건 자체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경험적 지식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폐쇄 체계에 접근한다면 정확한 예측을 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겠죠. 기계라든지 도구들이 작동하는 것들은 폐쇄 체계 안에 있기 때문에 망가지지 않는 한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여 나갑니다. 기압계는 양쪽으로 폐쇄된 체계에 몇몇 요인을 가지고 기후변화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를 설명하는 건 아니죠, 그게. 예측은 하지만 설명을 못하는 비설명적 예측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기제가 무엇인가를 기압계가 얘기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세계가 얼마나 폐쇄적이냐에 따라서 설명이 곧 예측을 상당히 높은 정도로 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또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개방체계, 층화된 존재론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설명한다고 해서 곧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논의할 것은 실제론이, 비판적 실제론을 따른다고 했을 때 실제적인 연구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화라고 하는 것이 경험주의에서의 일반화만 우리가 얘기했는데, 실제적 이론을 따를 때, 비판적 실제론을 따를 때 일반화의 의미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연구 방법론으로, 연구의 논리적 방법으로 연역법, 귀납법만 늘 얘기해 왔는데, 실은 다른 사유작용, 사유 형태가 과학 활동의
적용된다 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가추법, 역행 추론이라는 방법으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그림 맨 위쪽에 경험적 일반화라고 되어 있죠. empirical extrapolation입니다. 경험적인 외삽이라고 표현하죠. extrapolation. 저건 통계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폴이 있고 폴 바깥이라는 얘기죠. extrapolation이니까.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현상의 추세가 있다면 앞으로 그 추세가 이어질 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경험적 일반화입니다. 또 하나의 일반화의 의미는 뭐냐면 실제론적 일반화입니다. 그림의 밑에 부분에 transfactual argumentation, 초사실적 논증, retroductive inference, 역행 추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재와 초사실적 조건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일반적인 진술도 가능한 거죠. 경험주의, 실증주의 과학관에서는 경험적 일반화만을 주로 일반화라고 얘기를 하고 초사실적인 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배제를 해왔는데 만일 비판적 실제론처럼 세계가 층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경험하는 표면적 세계 밑에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반적인 진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실제론적 일반화를 의미하겠죠. 경험주의적 일반화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험적 관찰을 큰 사건이나 다른 현상들의 집단에 일반적으로 적용해 보는 거죠. 이것을 외삽이라고 extrapol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제한된 양의 사건으로 제한된 범위의 사건으로 더 큰 모집단에 적용하고 그것이 타당할 것으로 상정하는 게 경험주의적 일반화입니다. 이에 비해서 실제론적 일반화는 아까 그림에 나타났었던 어떤 객체를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이게 하는 어떤 사건을 꼭 그 사건으로서 발생시키게 하는 보편적인 전제 조건들에 관한 진술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과학적으로 중요한 일반화는 세계의 표면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숨겨진 본질 속에 놓여 있다. 이 숨겨진 본질에 관한 일반적인 진술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실제론적 일반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과학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두 가지 일반화는 상이한 의미를 지니고 또 상이한 방법, 상이한 추론 행위를 사용합니다. 경험적 일반화는 기본적으로 외삽이고 귀납법에 기초를 두고 있죠. 실제론적 일반화는 초사실적 논증을 하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역행 추론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차차 설명드리고요. 실제론적 일반화는 표면에서 심층으로 경험적 영역으로부터 구조들과 기제들의 영역으로 움직이는 거죠. 조금 전에 봤던 그 그림에서 표면 밑으로 향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한 일반화죠. 초사실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객체, 사회관계, 행위, 제도 또는 사회 구조를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에 만드는 조건이고, 이 조건에 대해서 이 조건을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전제인데요. 실제의 세 영역이라는 존재론의 지도를 들어서 말한다면, 분석한다고 하는 것은 경험적 영역이나 현실적인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실제적인 것을 포함해야만 한다. 그것이 과학적 분석이다. 또 하나 이제 경험적 범주와 추상적 개념이라고 하는 구분을 사용할 수 있는데, 경험적 범주는 어떤 형식적인 속성을 공유하는 개별적인 현상들의 더 큰 모집단으로 구성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여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개념인데, 이것은 특정한 성의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한편 추상적 개념은 구성 요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구성 요소라는 의미에서 보편적인 어떤 것을 밝히려고 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소외나 지배,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개념은 보편적인 구조들이나 기제들을 서술하는 거죠. 경험적 일반화는 경험적 범주에 따르고, 초사실적 조건들은 추상적 개념화를 통해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걸 본다면, 과학적 방법은 개별적인 것에 대한 관찰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사유작용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이때 우리가 보통 말했던 과학적 추론은 논리적 논증, 엄격한 논리적 규칙을 따르는 것을 핵심으로 해왔었는데, 실은 사유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사유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논리적 규칙을 따르진 않지만 추리와 해석, 어떠한 결론 도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사유작용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가지 추론 양식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연역법, 귀납법, 가추, 역행 추론입니다. 가추라고 하는 것은 가상적 추론이란 말을 줄인 말로 볼 수 있고요.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역이나 귀납법은 많이 쓰는 형식적 논리학의 개념이죠. 형식적이란 말은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추론의 논리적 형식이 중심이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엄격하게 따지면 연역만이 엄격하게 논리적인 추론 양식입니다. 우리가 보았죠. 귀납법은 문제가 있다는 건 보았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활동을 할 때, 실험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연역, 귀납, 가추, 역행 추론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판적 실제주의 입장에 쓸 때는 특히 역행 추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가추와 역행 추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일단 연역법과 귀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이미 다 알지만, 연역법은 뭡니까? 전제들이 모두 참이라면 결론도 틀림없이 참인 논리적 형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전제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지,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합니다. 실제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분석적 결론입니다. 논리적으로 항상 맞는 거예요. 한편 귀납법이라든지 가추, 역행 추론은 종합적 형태의 추론입니다. 분석 명제가 아니라 종합 명제입니다. 경험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그런
경험적으로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질 수 있는 형태의 추론입니다. 귀납 추론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장점은 귀납 추론에서는 결론이 반드시 전제로부터 나오지 않는 거죠. 이러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어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일에 없는 다른 사건에도 그런 귀납적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제 속에 있는 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지식을 첨가한다. 한계 있죠. 이미 다뤘었습니다, 우리가. 데이비드 휴미 명쾌하게 밝혔듯이 경험적 일반화는 불확실성을 포함하죠. 이제까지 여러 가지 경험에 따라서 이러한 결론을 냈는데 그 결론이 거짓일 수도 있죠. 이것이 귀납의 내적 한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귀납이 외적 한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지식이 있습니다. 귀납은 관찰 가능한 것으로부터 결론을 내는 거기 때문에 관찰 가능한 것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저적인 구조, 기제들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안내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학활동은 뭡니까? 레비가 뜬 것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 작용하고 있는 화학적 작용을 테스트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귀납법으로 찾아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도입된 게 가추라고 하는 겁니다. 가상적인 추론, 영어로는 abduction입니다. 이 연역이 deduction이고 귀납이 induction이고 가추가 abduction, 역행 추론은 retroduction. 이 듀스라고 하는 게 라틴어에 기본적으로 끌어당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디덕션은 전제로부터 하향적으로 결론을 끄집어내는 거고, 인덕션은 많은 사례를 통해서 결론을 끄집어내는 거고, 에덕션은 가상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찾아내는 거죠. 사유과학의 대상은 개별적인 현상이며 일반적 구조의 표현이다. 예컨대 직장, 가정, 정치적 회합에서 만나 서로 사귀는 남녀라고 하는 이 현상은 젠더 이론에 따라서 성차별 구조와 내적 관계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질문, 어떻게 이 두 남녀의 만남에서 보편적인 구조나 맥락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연역이나 귀납 추론에서는 이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는 경우죠. 연역은 전제를 넘어선 새로운 것을 제공하지 못하고, 귀납은 관찰된 자료를 일반화할 뿐이기 때문에 개별 사건으로부터 보편적 구조나 맥락에 대한 논의를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사건 속에서 보편적인 구조를 볼 수 있다고 말하려면 그때 필요한 논리가 가추법인데, 이것은 가추에 의한 논증, 논란을 벌이는 거죠. 해서 자기 자신이 옳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주어진 사실들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그럴듯한 최선의 설명을 추론하는 것입니다. 이제 찰스 퍼스,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프래그매티스트 이론가죠. 논리학자였었죠. 이 사람이 이제 가추를 제시한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조금 다듬어지긴 하는데, 귀납처럼 순전히 경험적 일반화도 아니고
연역처럼 논리적으로 엄격하지도 않지만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따른 증거를 제공하고 가장 잘 설명할 것 같은 가정을 선택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경험적인 현상이 있는데 이걸 관찰하고 거기에 나름의 규칙을 연결 지은 다음에 그 규칙이 어떤 사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는 새로운 추정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이제 보통 해석의 틀, 이론적 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 현상을 새롭게 해석해 보려고 하는 방법이죠. 연역법과 귀납법과 가축법을 비교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연역법은 법칙이 있고 그 법칙에 속하는 사례가 있고 거기에 대해 결과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기 자루에 콩이 있는데 이 자루의 모든 콩은 흰색이다 라는 규칙이 있으면 이 콩은 이 자루에서 집었다. 결론, 이 콩은 흰색이다. 논리적으로 규칙이 있고 사례가 그 규칙에 속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결론을 내는 논리적인 것으로서 항상 옳거나 그런 것을 따질 수 있습니다. 귀납은 많은 사례를 모아서 이 콩들은 이 자루에서 집었는데 이 콩들은 모두 흰색이었다. 따라서 이 자루의 모든 콩들은 흰색이다 라고 법칙을 말하는데 이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이제까지 자료에서 꺼낸 콩들은 전부 흰색이었지만 앞으로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꼭 앞으로 나올 콩이 흰색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가추는 일단 규칙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자루의 모든 콩들은 백색이다. 그런데 이 콩들은 백색이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콩들은 이 자루에서 나왔다. 라는 사례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논리적으로 꼭 그래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시도해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순수히 경험적인 일반화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엄격하지도 않지만 바로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이게 이런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비판적 실제주의 과학관의 적절한 추론 방식으로서 가추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보다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 역행 추론입니다.